안녕하세요, 핑문스터입니다. 유로 본선도 이제 1라운드가 마무리되면서 한 사이클이 돌았습니다. 물론 이제 한 경기씩밖에 안 치렀기 때문에 전력 파악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1라운드 전 경기를 라이브로 챙겨봤던 저로서는 2라운드가 좀 더 픽하기가 수월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개막전 등석에서 1라운드는 베팅 금액을 줄여서 베팅하시는 것을 추천드렸었는데 2라운드부터 저는 다시 기본 베팅 금액으로 올려서 베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몇몇 팀들은 본선 모드에서도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며 기대와는 달리 위기라고 느껴지는 팀들도 있었고, 그와 반대로 숙제들을 모두 해결해오면서 기대감이 더욱 커진 팀들도 있었습니다. 오프닝이 너무 길었네요. 그럼 오늘 3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크로아티아와 알바니아 경기입니다. 역대급 주우메조 B조 2라운드 경기입니다. 크로아티아는 지난 1라운드 스페인에게 전반전에만 3골을 허용하며 3대0 대패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크로아티아가 큰 점수 차이로 패배할 만큼 경기력이 좋지 않았나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크로아티아도 충분히 기회를 많이 가져갔던 경기였고, 오히려 슈팅 횟수에서는 11대 16으로 스페인보다 더 많은 슈팅을 기록했던 크로아티아였어요. 팀의 가장 큰 차이는 골 결정력에서 났었고, 크로아티아는 정말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이렇게나 부족한가 싶은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찬스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알바니아는 지난 1라운드 이탈리아를 상대로 킥오프 이후 단 23초 만에 선제골을 기록했고, 유로 대회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 득점 기록을 갈아치우며 앞서 나갔는데요. 하지만 그 리드를 지키는 시간은 길지 못했고, 역전을 허용하기까지 고작 1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1라운드에서 역대급 죽음의 조인 B조에서 알바니아를 상대로 승점 드랍을 하게 되는 팀은 토너먼트 진출에 있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저는 이번 대회 크로아티아의 노쇠화를 우려했지만 확실히 지난 메이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했었던 클래스는 여전한 모습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번 B조에서 알바니아의 3패를 예상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크로아티아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독일과 헝가리의 경기입니다. 이번 유로 2024 개최국인 독일의 개막전은 스코틀랜드를 상대로 경기 내내 일방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5대1 대승을 기록했고, 나게스만 감독의 첫 메이저 대회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진 모습인데요. 지난 예선전과 친선전에서 동선 정리가 필요해 보였던 플로리안 비르츠와 자말 무시알라는 경기 중에 끊임없이 스위칭을 가져가며 상대 수비에게 혼란을 야기했고, 두 선수가 전반전 이른 시간부터 선제골과 추가골을 기록해주며 독일의 대승에 크게 일조했습니다. 독일은 소유권을 잃었을 시 즉각적인 강한 압박으로 스코틀랜드를 괴롭혔고, 빌드업 상황에서 토니 크로스의 안정감과 정확한 좌우 전환 패스는 일품이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했던 경기력으로 독일은 90분 동안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슈팅도 허용하지 않으며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헝가리는 스위스와 1라운드에서 1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헝가리는 예선에서 목패를 기록하며 조 1위로 본선에 올라온 팀이기에 그래도 꽤나 기대가 되었던 팀이었지만, 스위스를 상대로 보여준 경기력은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이었어요. 헝가리는 지난 독일과의 3번의 맞대결에서 1승 2무 0패로 패배가 없지만, 나게스만 감독이 1라운드에 보여준 경기력은 세부적인 전술들까지 완벽했던 모습이었다고 생각되기에 이번 2라운드도 독일의 완승을 예상하며 독일 마이너스 1점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스코틀랜드와 스위스의 경기입니다. 스코틀랜드는 1라운드 독일에게 5대1 대패를 기록했고, 전반전 막판 긴도안에게 위험한 태클을 가했던 주전 수비수 라이언 포르테우스가 레드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정합니다. 1라운드 스코틀랜드가 무언가를 보여주기엔 상대가 너무 강하기도 했으며, 스티브 클라크 감독이 독일을 상대로 준비해온 전술은 너무 과할 정도로 소극적인 모습으로 아쉬웠는데요. 물론 수적 열세가 있었긴 했지만 둥둥한 상황이었던 시간에도 단 한 번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며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면 수비 상황에서 컴팩트한 간격 유지가 정말 잘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독일 최고의 재능인 비르츠와 무시알라의 좌우 중앙을 가리지 않는 스위칭 전술에 대한 대처는 부족했고, 특히 무시알라 특유의 변칙적인 드리블 패턴으로 수비 블럭이 무너지는 장면들도 많았습니다. 스위스는 헝가리를 상대로 우세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경기 결과 역시 1대3 무난한 승리를 기록하며 최근 메이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자신감을 이번 본선 무대에서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코킹이 빌드업 전개 상황에서 수비수 마누엘 아칸지의 뛰어난 발밑 능력이 돋보였고, 지난 시즌 최고의 활약으로 레버쿠젠 묵대 우승을 이끈 주역인 미드필더 그라니트 자카의 플레이메이킹 능력 역시 빛이 났던 경기였습니다. 스위스는 지난 유로 2020에서 8강 진출에 성공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고, 특히 16강에선 월드컵 챔피언인 프랑스를 상대로 승리하며 탈락시키는 저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찜야 전력 차이나 메이저 대회에서 경험 차이는 당연히 스위스가 크게 우세하겠지만 스코틀랜드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탈락하기엔 저는 이번 대회에서 스코틀랜드의 전력이 꽤나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상대로 수비적인 전술에 정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스코틀랜드도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맥토미니의 득점력이나 돈 맥김의 왕성한 활동량 및 변수 창출 능력은 충분히 본선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 스코틀랜드의 플러스 0점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